자, 34차시 우리 교과서 114쪽에서 119쪽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오늘 이게 필요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단원이 바뀐 중요한 날이라 볼 수 있죠.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전류 주위에 생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 자체가 자성을 띄어서 물질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긴 하네요. 그 전기장의 변화가 또 자기장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지만 실제로는 계산 문제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우선 자기력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기력선은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자기장을 표현하는 시각화하는 방식을 고안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 패러데이도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되게 훌륭한 인물이었는데요. 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 책 만드는 그런 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만들면서 그 책을 읽었던, 그러면서 지식을 쌓아갔던 인물로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않아 가지고 수학에 대한 재능이 이제 그 위대한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서 많이 표현을 했다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력선하고 자기력선 이런 걸 이용해서 전자기학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자기력선은 특징이 있는데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 N극과 S극은요 본질적으로 분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물질을 쪼개도 원자 하나까지 쪼개도 원자 하나조차도 N극과 S극이 있어요. 심지어 전자 한 개도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은 항상 세트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보면 자석의 N극에서 자석의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쭉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서 이게 안쪽에서는 S에서 N극을 향합니다. 두 번째 특징 보면 도중에 교차하거나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자석이나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을 향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헷갈리게 된 이유는 사실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좀 불완전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력선은 다 패곡선을 그리는데 두 개의 점으로 패곡선의 방향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N극에서 S극을 향한다 하면 사실 요 방향도 있지만 요 방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력선이나 자기장의 특징을 알기 전에 이미 N극과 S극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돌릴 때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안쪽에서는 그게 이어져야 되니까 거꾸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목적은 자기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는 밀도가 클수록 자기장이 크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침반을 어떤 공간에 놔둬요. 그럼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요거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나침반이 결국에 자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석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놔뒀을 때 그 자석이 향하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라고 예외 없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A 지점이 있고요. 여기 B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디가 자기장이 더 세겠습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할까요? A 점을 요 점으로 할게요. 요 점으로 할까요? 이러면 확실히 보이죠? 어디가 자기장이 더 셉니까? A 점이 더 셉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이 이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거죠. 여기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은 여기를 향해요. 접선 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여기 접선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요. 요 앞에는 무한히 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고요. 이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기와 방향을 일단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는요, 요 앞에 비례상수가 하나 붙고요. 이건 쿨롱 상수와 다른 상수입니다. 이름이 따로 있진 않고요. 그냥 상수입니다.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하고 자기장의 원인인 전류에 비례합니다. 단위는 대문자 T로 쓰고 테슬라라고 읽습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업적을 기려서 자기장의 단위를 테슬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요, 이제 요 오른손이 이제 필요합니다. 요거 시험 칠 때 여러분도 그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컨닝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막 베베 꼬거든요. 방향 못 한다고. 이때 그 오른손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있고요. 오른손에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있죠.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전류 방향이면 나머지 하나가 자기장 방향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류가 직선 형태죠. 그래서 엄지를 이쪽으로 향해요. 그 다음에 요 도선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습니다. 감았을 때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요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때 기호로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을 요렇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요렇게 쓰는데요. 요거는 화살의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이 있으면 이 화살이 나한테 날아오는 모습을 보면 이쪽에 화살 촉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화살 촉이 나한테 날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그리고 이 화살이 날아갈 때 뒤에서 바라보면 화살 깃이 보이겠죠. 이게 이제 화살의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화살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 주위에는 이쪽에서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도선 앞에서는 오른쪽으로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도선 건너편에서는 또 이제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이렇게 도선을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직선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가장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전기장하고 다른 점은 전기장은 전하고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죠. 근데 얘는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근데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잖아요. 전하에 비례했죠. 전기장은 그건 좀 유사합니다.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자기장은 또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제 원형태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크기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요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크기는요, 역시 전류가 원인이니까 전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반지름이 클수록 전류와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게 비례상수가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일 때하고 다릅니다. 비례상수가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거리, 똑같은 전류라도 직선 도선에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자기장보다 원형 전류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더 셉니다. 평균적으로 거리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모든 전류로부터 거리가 R이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 전류하고는 거리가 R인데 이쪽에 흐르는 전류하고는 거리가 더 멉니다. 그래서 이제 요 K 프라임이 K보다 좀 더 큽니다. 자, 그리고요, 이 원형 전류는요, 이거 확대하면은 직선 전류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지면을 뚫고 나오고 여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요,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이제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하면 팔이 꺾이겠죠? 요렇게 해보면 전부 다 여기는 지면을 뚫고 나오고 여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지면을 뚫고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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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해보십시오. 쭉 이렇게 하면 다 그렇게 되죠. 따라서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옵니다. 이 중심뿐만 아니라 이 원형 도선이 이루는 면에서 이 도선 안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고요. 그리고 도선이 이루는 면에서 이 도선 바깥쪽 면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었죠. 이 오른손을 이렇게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전류의 방향이면 나머지 하나가 자기장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전류가 원 형태로 흐르죠. 그럼 이 방향으로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감아보세요. 감아보면 엄지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을 향하죠. 그럼 그 방향이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원형 전류 주위의 자기장이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레노이드는 이제 원 형태로 도선을 여러 번 감은 코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요, 이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감아보면 돼요. 그럼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 돼요. 자, 내부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게 화살표를 뒤로 좀 숨길게요. 이렇게.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럼 자기력선을 그려도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럼 바깥쪽으로 보면 자기력선이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요 내부에서는 쭉 이어져서 왼쪽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막대자석이라고 생각하면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N극이 되겠어요? 왼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됩니다. 자, 요것도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전류의 방향대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았죠? 그러니까 엄지가 지금 왼쪽을 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넘버 1, 이 엄지잖아요, 엄지. 그래서 넘버 1의 첫 글자가 N이죠. 그래서 엄지 쪽이 N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고 엄지가 향하는 쪽이 N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의 크기는요, 역시 또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비례상수가 또 달라요. 그래서 K2'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요 거리하고 관계없이 내부에는 자기장이 모두 다 같아요. 내부에는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고요. 그 크기는 길이분의 요 길이는 요 도선이 감겨 있는 부분의 길이입니다. 길이분의 도선이 감겨 있는 횟수,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그랄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죠. 5번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은 5가 되겠죠. 예. 그래서 길이당 가문 횟수에 비례합니다. 뭐 이걸 줄여서 소문자 n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소문자 n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풀어서 기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길이당 가문 횟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많이 감을수록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합쳐지니까 자기장이 더 세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 내부에서 균일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이 단면적에 비해서 길이가 매우 긴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전에 전자석을 혹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길다란 대못에다가 이제 에나멜선을 칭칭칭 감죠. 그럼 그 모양 자체가 보면 이 단면적에 비해서 얘가 굉장히 길죠. 그러면 내부의 자기장이 균일하다라는 것을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때 가서 유도해 보고요. 지금은 그 결과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결국에 요 녀석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좀 어디가 제일 촘촘해요? 자기력선이 자석 안쪽이 제일 촘촘하죠. 솔레노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 세기가 가장 셉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많이들 틀리는데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다 나침반을 놨어요. 그러니까 나침반 N극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예, 왼쪽을 향하겠죠?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요. 여기에 나침반을 놔요. 그러니까 나침반 N극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예, 왼쪽을 향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나침반을 놓아요. 요 안에 솔레노이드 내부에. 그러면 나침반 N극은 어디를 향할까요? 왼쪽을 향할까요? 오른쪽을 향할까요? 제가 아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요거예요. 자기장의 방향하고 그 지점에서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은 무조건 같습니다. 그러면 솔레노이드의 내부장 자기장 방향 어디예요? 왼쪽이죠. 그럼 N극 어디 향하겠어요? 네, 왼쪽을 향합니다. 이렇게. 요거 실험하는 모습 한번 보여줄게요. 네,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자, 우리 학교에도 요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예. 비싸가지고 조별 실험할 만큼 못 사고 그냥 한 세트만 샀어요. 한 세트만. 이게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류가 어디로 흐르고 있냐면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세팅할 때 잘 세팅해야 됩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쪽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뿐만 아니라 우리 공간에는 지구 자기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리는 이래요. 지구 자기장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수직이 되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N극이 이런 경우에는 이쪽을 향하거나 이쪽을 향하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구 자기장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합쳐지면 그 합성 자기장 방향으로 이제 나침반의 N극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게 보면 요 방향이 이제 지구 자기장이고요. 그다음에 요 방향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합쳐서 이제 요 방향으로 나침반의 N극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전류의 방향을 알려줄게요. 역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미리 예상해 볼게요. 그러면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위쪽 방향이죠. 위쪽 방향. 그 자기력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요. 여기서 제일 세요. 그죠? 여기는 좀 약하겠죠. 대신에 위쪽 방향이겠죠. 예. 그래서 이러고 이쪽은 아래쪽 방향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N극이 아직 스위치를 닫지 않았거든요. 지구 자기장은 전부 다 왼쪽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반면에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요 중심에서 자기장이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돌아갈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렇게 되는지. 맞죠? 얘가 확확 반응하죠. 여기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제일 세니까 요 라인은 다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얘가 더 제일 잘 돌아가는 겁니다. 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반대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죠? 얘 둘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네.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지구 자기장과 함께 요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죠? 여기 보면 여기가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냐 하면 요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 볼까요? 감아 보면 자기장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오른쪽을 향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향할 거고요. 그럼 자기력선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기겠죠. 그럼 이쪽은 전부 다 오른쪽을 향할 거예요. 자기장이. 이쪽은 자기장이 왼쪽을 향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장이 요 가로 방향으로 향하니까 지구 자기장은 세로 방향이 되게끔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아래쪽을 향하거나 위쪽을 향하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향했죠? 향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생기니까 이거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겠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반면에 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왼쪽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N극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 솔레노이드 내부가 자기장이 제일 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반응을 잘할 겁니다. 빠르게 한번 볼게요. 그렇게 되는지. 맞죠? 내부가 확실하게 확 돌아가죠. 그리고 가운데 4개는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주의 자기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혹시 동아리 시간에 뭐 할 수 있으면 꺼내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실험 정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디에 이용되느냐? 제가 한마디로 하면 전자석에 이용이 됩니다. 결국에 다 보면요, 그 장치에 다 전자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스피커 전자석 들어있어요. 스피커의 구조 볼까요? 보면 여기 전자석이 있어요. 여기 연구자석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소리 신호를 담은 변화하는 전류를 흘려요. 그럼 여기가 N극이 되었다가 S극이 되었다가 N극이 되었다가 S극이 되었다 하겠죠? 그러면 얘하고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앞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키니까 그게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석이 들어가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 쓰는 겁니다. 자기부상열차 전자석으로 띄우는 거예요. 그다음 자기공명 영상자치, 말 그대로 자기장을 써서 물을 공명시켜서 거기서 나온 신호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뭐냐면 요 헤드가 코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요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자기장 정보가 요 플래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플래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보를 쓸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쓰고요. 읽을 때는 전자유도로 또 읽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원리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핵융합의 토카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그 핵융합이 그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날 때보다 지구에서 일어날 때 더 큰 온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작기 때문이죠, 지구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지구에서 핵융합 일으키려면 1억 도씨 정도 필요해요. 그럼 1억 도씨에 안 녹는 물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이면 무조건 다 녹아요.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 핵융합로는 원리가 뭐냐면 일단 그 1억 도씨에 해당하는 수소 기체가 용기 안에 있는 내벽에 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안 닿게 하느냐? 다행히 1억 켈빈이면 수소 원자핵이 전자랑 분리된 상태가 돼요. 그걸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죠. 그러면 수소 원자핵은 양전하, 전자는 음전하를 띠니까 모든 입자가 전하를 띤 입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도넛 형태의 코일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요 대전된 입자는 움직이면 자기력을 받아서 여기 나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벽에 안 닿이고 내부를 떠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토카막에는 전자석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요 내부는 1억 켈빈이에요. 근데 이 전자석에는 이제 또 초전도체가 이용이 되거든요. 근데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하려면 영하 100도씨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온도하고 되게 낮은 온도가 공존하는 이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자네. 자, 문제 두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고3 학력평가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가와 같이 수평면에 놓인 나침반의 연직 위에 자침과 나란하도록 직선도성을 고정시킨다. 그림란은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1일 때 자침의 임극은 북서쪽을 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실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에 있는 실험 장치는요, 요 전용 전원 장치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 전류 주위에 흐르는 자기장을 관찰하는 전용 전원 장치 안에는 이미 저항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냥 법용으로 쓰이는 직류 전원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때는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저항을 하나 연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전용 전원 장치라고 칩시다. 그럼 전류가 요렇게 흐르던가 요렇게 흐르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이던가 이쪽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나란하게 나침반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그와 수직인 방향이 되어서 나침반이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지구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있습니다. 근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어야지 합성 자기장이 북서쪽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이 돼야 되겠죠. 이 방향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그 도선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려보면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합성 자기장이 이제 북서쪽을 향하니까 나침반의 임극이 북서쪽을 향하게 되겠죠. 요 그림 그대로 제가 그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제 합성 자기장이 이제 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침반의 임극이 북서쪽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T1일 때 나침반 중심에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서쪽이죠. 그래야지 지구 자기장과 합쳐져서 북서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류 전원 장치의 단자 A는 플러스 극이다.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이 되려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요렇게 흘러야 되죠. 요렇게 흘러야지 이쪽을 엄지를 향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으면 요 도선의 아래쪽은 왼쪽 방향, 서쪽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오는 거니까 요 단자 A가 바로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자침의 N극이 북쪽과 이루는 각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했는데, 자, T1일 때 전류가 I 흘렀어요. T2일 때는 2I 흘렀습니다. 그러면 직선도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K의 R분의 I잖아요. 그럼 I가 2배가 되면 자기장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류가 2배가 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T1일 때라고 하면 T2일 때는 합성 자기장이 요 방향이 되겠죠. T2일 때. 그럼 각도가 어때요? T1일 때는 요렇죠. T2일 때는 요렇죠. 언제 각도가 더 커지죠? T2일 때 각도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더 세게 흐를수록 나침반이 획획 잘 돌아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니 D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021년 4월 고3 학력평가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원형 도선 P와 무한히 긴 직선 도선 Q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Q에는 세기가 I인 전류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른다. 원점 O는 P의 중심이다. 그리고 표는 O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전류에 따라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자기장은요, 결국에 P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Q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거고요. 요 두 개를 합치면 O점에서의 자기장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에 보면 P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P에 의한 자기장은 이때 0이겠죠. 그러면 Q에 의한 자기장이 B0가 될 거예요. B0가. 그리고 요 P에 의한 자기장은 O점에서의 자기장이거든요. 오른손 엄지를 아래쪽으로 향하면 여기 어느 방향이 돼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얘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됩니다. 자, 근데요, P에 흐르는 전류가 I0예요. 그랬더니 O점에서의 자기장이 0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Q점은 계속 똑같은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Q점에서의 자기장은 계속해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를 합쳐서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P에 의한 자기장은 크기가 B0이고요. 그 다음에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를 향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I0 흐를 때 B0였어요. 그러면 원형 도선에 2I0가 흐를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B0가 되겠죠. 그리고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2B0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은 3B0가 되겠죠. 그리고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억 O에서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요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은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은 3B0니까 2B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D가 돼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추가 설명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번에 두 점 전화주의 전기장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 좀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결국에 그 두 점 전화주의 전기장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I가 흐르고 여기에 전류가 스몰 i가 흐른다고 칩시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얘가 더 세요. 그리고 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쳐요. 자,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얘를 기준으로 왼쪽은 전부 다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도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도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무조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문제가 생기죠.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나옵니다. 그러면 0이 되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럼 0이 되는 지점이 요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이겠어요? 오른쪽이겠어요? 오른쪽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전류가 더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쪽은 왼쪽 전류가 지배하는 영역,
되겠고, 여기는 오른쪽 전류가 지배하는 영역이 되겠고, 요 지점은 자기장이 0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전하이면서 얘가 전하량이 큰 경우하고 비슷하죠. 멀리서 바라보면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왼쪽은 지면을 뚫고 나오고 오른쪽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또 두 직선 도선이 있는데, 역시 전류의 세기는 얘가 더 크고요. 근데 이번에는 전류가 하나는 이쪽으로 흐르고 하나는 이쪽으로 흐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는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니까 여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영역은 전류가 센 녀석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얘에 의한 자기장이 무조건 셉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죠. 하지만 요 영역은요, 전류가 큰 전 도선하고는 멀고 전류가 작은 도선하고는 가깝기 때문에 어딘가에 하나 대등한 지점이 생겨요. 사실 대등한 지점이 아니고 이건 대등한 선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얘 녀석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 여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자, 그러면 이것도 멀리서 바라볼까요? 자, 멀리서 바라보면 이 두 도선이 하나로 보일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겠어요? 위쪽 방향입니다. 따라서 요 멀리서 바라보면 왼쪽 멀리는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고, 오른쪽 멀리는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도선 주위의 자기장 문제가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약간 문제를 만드는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좀 기억을 하고, 유의해야 될 점은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전류 주위의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계산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